글리칸에 대해서 많이들 듣고 오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인체는 인형이 아니잖아요. 인체는 늘 외부의 어떤 환경에 내 몸이 변화가 되면서 그거를 조절해서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내 인체는 그대로 잘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가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인체잖아요. 그 인체의 항상성이 만일에 조절이 안 돼. 내가 너무 더운 곳에 갔는데 이렇게 땀 분비를 해서 체온을 낮추거나 혈관을 확장해서 체온을 낮추거나 또 추운 데 가서 막 우리가 오돌오돌 떨잖아요. 그 떨는 그 근육의 뚫림으로 열을 발생해서 추위를 견디는 이런 항상성.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변해도 내 몸은 그거를 균형을 맞추려는 조절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밥을 많이 먹어서 밥을 많이 먹어 혈당 확 올라가도 조절 능력이 있으면은 이렇게 인슐린 분비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혈당이 치솟다 하더라도 다시 정상으로 맞추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혈압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pH 조절, 혈액이 산성화되어 하는데 이거를 조절하지 않으면은 아마 썩어서 바로 죽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인체는 항상성을 조절하는 그 조절 능력,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인체는 무수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항상성, 이 균형을 맞추는 그 유지 조절 능력이 되지 않아. 조절 능력이 뚝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은 이 항상성이 깨지면 우리는 질병으로 가죠. 혈당 조절, 이 인체의 그 항상성은요, 정말 이 5가지는 사람이 살아가려면 요거가 조절이 안 되면은 살아갈 수 없게 되는 상황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 항상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체 많은 신경계니 호르몬계니 또 많은 조절 능력의 인자들을 가지고 끝까지 조절하는 그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 균형이 조절 능력이 깨졌으면은 당뇨로 또 혈압으로 혈압 조절이 실패가 돼서 균형이 깨지는 거를 조절 못했을 때 고혈압으로 가고 당뇨로 가잖아요. 왜 체온 조절이 실패가 되면은 저체온증으로 죽게 된다든지 열사병으로 죽게 되는 상황 가죠. 그런데 이런 항상성의 조절, 큰 이 카테고리 항상성의 조절 능력이 우리가 체온 조절이 실패, 열사병, 저체온증은 무서운 줄 아는데 똑같이 중요한 혈당과 혈압의 그 항상성을 조절하는 능력이 깨진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늘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더라라는 거가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성은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기능으로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경계, 내분비계, 순환계, 호흡계 이런 것들이 정말 시스템적으로 협력해서 서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항상성의 최고의 항상성을 조절할 수 있는, 갖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물질이 뭐냐 봤더니 우리 조물주는 우리의 세포에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세포의 구조물을 만들어 놨더라라는 거죠. 그것이 글리칸이더라입니다. 글리칸의 이 네이처지에 나오는 그 자료에 처음에는 이런 내용만 보였는데요. 요즘에 제가 글리칸을 더 디테일하게 보니까 이게 문구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글리콘 뉴트리언트는 지원은 하는데 우리의 세포의 구조물, 스트럭처를 지원하고 펑션, 기능을 지원하고 호메오스타시스를 지원하더라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데 정말 필요한, 우리가 기계가 아니고 살아있는 생물이 생물답게 유지를 할 때는 항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호메오스타시스를 지원하는 최고의 우리의 세포의 구조물이 글리칸인데 이렇게 글리칸의 기능이 이런 기능을 갖고 면역 시스템도 소화 시스템도 인지 기능도 항산화 기능도 갖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가 이제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당사슬에 대해 아시나요?
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오메가3를 홍보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비타민C를 홍보하지 않으나 당사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알죠. 저는 20년 전부터 이거 파고드는 사람이고 이거를 파고들다 못해 내 몸에 다 모든 세포에 다 붙여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준다는 거는 너무나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사슬로 이루어진 인체의 기본 원소인 당사들은 우리 모든 세포를 당사슬로 덮고 있는데요. 이 당사슬이 당 단백이나 당치질과 연결된 복합체로서 여러 우리의 생명 반응을 조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포끼리 의사소통을 해서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항상성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게 내 세포가 여기가 지금 혈당이 오른 건지 여기가 지금 혈압이 문제가 있는 건지 혈류가 막혀가는 건지 이걸 다 서로 파악을 하고 서로에게 통신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그 매개체가 당사슬이고, 당사슬은 바이러스나 세균, 독소와 같은 외부 물질이 인체 세포를 공격할 때 체정강에서 맞서서 대항하는 면역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말 중요한 문구를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정말 많은 내용이 당사슬의 기능이 있을 텐데 딱 여기 있는 거예요. 혈관 내벽도 당사슬로 덮여 있고 외부 물질의 침입을 차단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중요한 내용 중에서 정말 그 고객분들한테 혈관 내벽도 당사슬로 덮여 있다 이거를 딱 보여주면서 혈관 내벽이 당사슬로 덮여 있는 게 뭘 어때서 이랬을 때 할 말이 없으시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 한 줄 혈관 내벽이 당사슬로 덮여 있지 않으면 과연 어떤 일이 날 것인가 그거를 알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증상들은요 쉽게 피로를 느끼고 손발도 자주 저리고 차갑고 운동할 때 너무 쉽게 숨도 차고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도 띵하고 어지럽고 수면 장애도 밤에도 잘 깨고 상처도 잘 낫지 않고 얼굴도 손도 자주 붓는 증상도 있고요. 걸을 때나 뛸 때 허벅지에 보거나 통증이 생기고 또 다리에 힘이 빠지기도 하고요. 두통도 생기고 식후에는 너무나 식곤증이 있죠. 그 다음에 혈당도 잘 떨어지는 것 같고요. 가슴도 쪼이는 것 같고 또 얼굴 근육이 약간 마비감이 있는 것 같고 또 금방 또 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거나 약을 먹어도 잘 조절도 안 되고 뻣뻣해지고 귀에서는 이 소리가 난 이병성 증상도 있고 이런 또 뭔가 아른거리고 이런 증상들이 좀 있다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몇 가지라도 있을 때 이 증상에 가장 이 증상을 부르는 가장 어떤 이게 어떠한 증상일 것 같으세요? 잘 모르시겠죠? 이거가 바로 혈류가 제대로 공급이 그 조직이 안 됐을 때 각 조직이 겪는 증상들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동맥경화의 증상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져서 각 조직으로 세포까지 산소와 영양소가 제대로 가지 않을 때 오는 동맥경화증의 증상들이죠. 이렇게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은 그냥 쉽게 피로를 느끼는 게 누구나 다 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다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것이 누적이 됐을 때 기본 베이스에는 혈류순환이 안 되는구나. 근데 왜 안 될까? 동맥이 딱딱하게 굳어가서 그렇다라는 거를 알아채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동맥경화증의 증상이 많이 드러날 때는요. 여기서 뭐 한 대여섯 가지에 속해 그러면은 동맥경화는 이미 70%가 진행된 상황이거든요. 한 50%, 60% 혈관이 막혀서는 증상들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70% 정도 막히고 나서는 증상들이 나오는데 이 증상들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뭔가의 질병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랬을 때 이것이 진행됐을 때 오는 질병이 어떤 걸까요? 동맥경화증,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졌을 때 오는 마지막 종착 여기 보면 심장의 문제인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나 협심증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두려워하는 질병이잖아요. 치매가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뇌경색으로 누구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는 좀 죽기보다 더 싫은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 동맥경화의 위험증을 보면은 이렇게 방송에서 워낙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혈압 그리고 당뇨, 복부 비만, 또 LDL 높은 거, 또 HLD 부족한 거, 운동 부족, 이것이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하는 그런 질병의 인자인데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것이 누적되면은 아까 보여줬던 그 증상들이 하나하나씩 드러나면서 결국 이렇게 가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혈관은 이렇게 혈류가 적혈구 잘 넘어가는데 동맥경화증이 많이 진행된 상황이면은 이렇게 막히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요 안에 이렇게 있는 이 경화반이 이제 터져서 이렇게 확 혈전이 생기면서 딱 막혀버리면은 혈관 내부가 많이 막혀서 막힌 조직의 그 기능들이 바로 잃게 되면서 여러 가지 아까의 그런 증상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이런 어떤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나 협심증의 이 동맥경화의 이 위험 인자들 이거들을 요즘에 현대인들은 30대 이후부터도 이거에 노출돼서는 굉장히 많아요. 많은 분들이 자기 주위에 뭐 혈압약 드시는 분, 당뇨 드시는 분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거의 뭐 동맥경화의 위험성을 한 50, 60%다 갖고 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MBTI를 이제 과거에는 혈액형으로 굉장히 뭐를 많이 봤죠. 성격이 어떻다. 근데 요즘에는 MBTI를 많이 넘어갔잖아요. 근데 다시 혈액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뇌졸중에 잘 걸리는 혈액형이 있다라고 메릴랜드 연구팀이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13일자에 발표했는데 이거 저희 강의 슬라이드 준비하면서 본 건데 메릴랜드 연구팀이 혈액형별 조기 혈전 뇌졸중 발병률을 분석해서 미국 신경학회지 학술지 뉴럴로지의 최신 외과를 발표를 한 거예요. 어떤 혈액형일 것 같아요? 어머! 뭐야 이거! 대박인데! A형 혈액형이 조기 혈전 뇌졸중 발생률이 16%나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안 걸릴 것 같은 혈액형은 뭐야? 뭐야? 다 연구 팀이 거야 이거? O형은 다른 혈액형에 비해서 12%나 걸릴 확률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증상들 한번 쭉 있는 거 체크해 보시고요. 또 위험 인자 쭉 체크해 보시고 혈액형 여기 딱 들어가. 그러면은 이제 지난 사람이 여기에 이 세 가지가 다 조금씩 다 있어. 그러면은 가까이 하면서 걸러내셔야 돼요. 심근경색, 뇌경색, 협심증의 위험 인자가 엄청나게 폭발하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늘 줘야 된다 그러면 저조차도 힘들어질 거잖아요. 걸러내시는 작업부터 좀 하시면서 그런데 우리는 솔루션이 있어요. 걸러내는 것만 아니라 정말 클린을 하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게 하면서 요 인자에 속하는 거를 빨리 되돌리셔야 된다라는 거죠. 원인은 혈관 왜 이 O형하고 A형이 이렇게 뇌졸중의 가능성이 뇌졸중만이 아니라 다른 혈관 질환에 잘 걸린다는 의미예요.
종착역이 잘 걸린다는 거는 그 동맥경화증의 증상들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직 원인이 밝혀진 건 없는데 혈소판과 혈관 내피세포와 여러 혈액인과의 관련성이 혈전 발생에 큰 영향을 미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글리카를 공부하다 보면 A형과 O형에 딱 다른 게 하나 있죠. 적혈구 표면에 당사슬의 구조가 딱 다른 거 아시죠? 네. 글리칸 공부하신 분은 딱 그거 알아요. 맨 끝에 붙어 있는 당사슬, 당 하나가 그것이 달라서 A형, O형, 혈액형을 분류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글리칸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이런 건강한 이 혈관을 가져갈 수 있는가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뇌졸중의 위험 인자는 아까 전에 보여줬던 그 증상들하고 이렇게 네 가지 축상동맥경화 인자를 나눈 것 중에서 제일 위험 인자 첫 번째가 혈압입니다. 고혈압이 뇌졸중의 1번으로 들어가겠어요. 왜? 항상성을 우리 인체는요 혈당 무조건 맞춰가서 사람이 살아가게끔 해야 되는 거가 우리 인체의 완전 절대절명의 그 어떤 뭐라 되나 사명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맞춰가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단순히 혈압만 단순히 올랐어 이게 아니라 내가 나의 몸을 균형 있게 맞춰가는 조절 영역의 최고의 조절 영역을 잃어버렸다라는 걸로 우리가 고혈압을 대하는 자세부터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뇌졸중의 위험 인자 첫 번째는 고혈압이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혈전이고 세 번째는 살이 찐 거, 체지방이 많아진 거, 운동 부족, 그리고 실제 흡연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면은 이걸 다 갖고 있으면서 A형이다. 우리는 그분께 어떻게 클릭하나 어떻게 클린을 하라고 얼마나 강권해야 될까. 거기다가요 뇌졸중과 귓볼주름의 연관성이 또 굉장히 오래전에 발표됐죠. 근데 또 모르신 분들은 가서 오늘 좀 한번 들고 와봤어요. 뇌졸중으로 입원한 환자 미국 내과전에 나온 건데요. 그 약국에서 저는 이제 많이 봅니다. 귓볼주름이 자세히 안 봐도 딱 보여요. 귓볼주름이 이렇게 78%가 뇌졸중이 있는 사람 78%가 보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귓볼주름이 있는 사람이 치매 위험이 2배나 증가하더라라는 거예요. 귓볼주름 보셨어요? 주름이 어떤 거예요? 이렇게 주름이 있으면은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훨씬 더 뇌졸중의 치매에 훨씬 더 강하게 노출되더라. 왜?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주름이 훨씬 더 제일 말초 쪽에 주름이 훨씬 더 많이 지더라라는 거예요. 이마의 주름도 물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더 특이적인 게 귓볼주름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내과전에 밝혔지만 또 우리 경희대에서는 이렇게 귓볼주름과 인지장애와 치매 상관관계를 분석해가지고 이런 대각선 귓볼주름이 많을수록 인지장애가 훨씬 많고 치매에 많이 걸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자들 하나씩 찾아가면서 또 하나는요 치매가 이제 눈으로 온다는 거예요. 치매가 잘 걸릴까 안 걸릴까는 치매의 어떤 그 스타트점은 보통 치매로 진단받기 한 20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온 과정이 치매로 드러난다라고 하잖아요. 한 20년 정도는 내가 치매 사인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치매 사인들을 그냥 단순한 기억력 떨어질까 이런 걸로 그냥 뭐 나이 들면 그렇겠지라고 치부에 가는 경우 되게 많은데 얼굴에는 그게 드러나고 그거보다 더 많이 드러나는 곳은 눈이라고 해요. 그래서 치매가 눈으로 옵니다라고 요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눈질환 중에서 녹내장인 사람은 한 40~50% 정도가 치매 발병률이 증가하고요. 항반변성, 당뇨망막증, 백내장 이게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로 치매 가능성을 보이는 거죠. 근데 실제 요즘에
백내장도, 녹내장도, 황반변성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렇다? 녹내장도 혈관의 문제거든요. 혈액순환이 안 됐을 때 녹내장이 오는 거고, 백내장도 황반변성도 혈액순환이 안 되고 노폐물이 잘 걸러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때 그렇게 오는 질환이라서 이 당뇨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미세혈관이 막혀가면은 영양 공급이 줄어들면서 뇌 기능이 떨어져 가는 이 치매의 원인하고 뇌 혈관, 눈의 혈관하고 문제가 같이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실제 눈은 튀어나오는 뇌라고 하잖아요. 눈은 실제적으로 그 시신경이나 이런 것들 조직이 뇌의 신경 조직과 똑같기 때문에 그냥 뇌의 일부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의 뇌가 지금 얼마나 앞으로 문제가 생길 것인가, 그거는 과거에는 주로 뭐 이렇게 혈액 검사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MRI 이런 거 없었기 때문에 다 뭘로 봤을까요? 눈으로, 시진으로, 그죠? 그 사람의 안색을 살피고 눈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가로 그분의 건강 상태를 진단해 나갔죠. 그만큼이나 중요한 키포인트인데요. 지금 그것이 이제는 과학계가 밝혀낸 거죠. 눈을 보면 바로 뇌를 알 수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콜레스테롤 약을 굉장히 요즘에 많이 먹어요. 근데 이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은 콜레스테롤을 이 조절을 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 약으로 쓰이는 이 스타틴이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서 되게 많이 두려워하시거든요. 스타틴의 부작용이 첫 번째가 뭐냐 봤더니 실제 이렇게 기억력 쇠퇴와 인지 부작용, 치매의 가능성, 그리고 당뇨 위험성, 그리고 대부분 많이 알고 있는 근육통, 근육의 문제, 근육의 약화, 이게 스타틴의 어떤 문제인데요. 이렇게 혈관에 관련된 많은 이런 정보들이 정보일 뿐이고 내가 그거를 조절하려고 하는 성향이,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부족해진 그 현실에서 우리가 과연 이런 스타틴 약을 먹을까 말까, 내가 지금 눈에 어떤 녹내장이 좀 왔다 그러고 또 백내장, 그리고 시력 저하, 노안이 좀 더 빨리 오고, 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 있는 가장 스타트가 뭐냐 봤더니 혈관을 지키는 것이 완벽한 건강을 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에 대부분 많이 동의를 하시거든요. 또 실제 그렇고. 그러면은 혈관을 지키는 게 과연 어떤 걸까? 우리가 혈관 하면은 하나의 과거에는 혈관은 하나의 그냥 이런 영양과 산소를 보내주는 파이프 같은 그냥 관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과학이 점점 발달해 가면서 대단한 혁명이 나오면서 혈관은 단순하게 그냥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내고 있어요. 그런 것들 방송에서 많이 보시죠? 처음 봤나요? 혈관은 단순한 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혈관은요, 이렇게 혈관에 이렇게 내피세포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피는 어떻게 보면 안감이라는 건데요. 그냥 안감으로서의 그냥 우리 옷 안에 안감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안감 옷도 되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 혈관의 이 안감이 내피는 엄청난 기능을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봤더니 이 안감, 이것이 글리코칼리시틴이라고, 이거를 안감이 이렇게 무수히 많은 뭐가 있어요? 당사들이 쫙 같이 몰려 있어서 이거를 당사슬층이라고, 영어로는 글리코칼리시틴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 글리코칼리시틴이 쭉 있으면 그 혈관의 내피가 굉장히 건강해서 혈관이 제대로 기능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안감이 파괴됐으면 혈관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더라, 이렇게 밝혀졌는데, 아니 혈관이 피만 잘 보내주면 되지 무슨 기능을 해, 이거잖아요. 근데 혈관 건강의 핵심이 혈관 내피세포에 있다라는 거 밝혀졌어요. 그래서 제가 순환기 내과 선생님 강의를 처음에 한번 들었을 때 놀랐어요. 혈관 건강은 혈관 내피세포를 지키는 게 핵심이다라고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에 많은 그 패널들의 얘기, 난 의사들의 얘기가
뭐 혈관 내피세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는 거죠. 혈관 내피세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혈관이 문제 생기는 거는 혈압이 제대로 조절 안 되는 거, 또 혈전, 피떡이 생겨서 막아버리는 거, 또 혈관에 염증이 생긴 거. 이 세 가지의 그 문제가 혈관병의 원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조절하는 게 뭐냐 봤더니 혈관의 내피, 안감이에요. 그 안감이 붙어 있는 글리칸, 이것이 혈관의 기능을 해주는 건데, 혈관이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냐 봤더니 혈관을 확장하는 거는, 우리가 혈관을 확장한다 그러면 혈관도 근육이니까 혈관 근육이 있는 중간막, 이거 근육체거든요. 요게 잘 움직여서 혈액순환이 잘 된다라고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혈관 내피에서 나오는 산화질소, 이것이 어떻게 요즘에는 혈관이요 호르몬 내분비 기관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왜? 혈관 내피세포에서 이런 많은 호르몬성 물질을 내보내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물질이 뭐냐? 산화질소거든요. 이것이 혈관 내피에서 만들어서 나오지 않으면 혈관이 절대 확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 내피세포에서 이 글리칸은 혈관을 확장하는 산화질소를 만들어주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요즘에 혈전 많이 하죠. 이 피떡이 문제거든요. 이 피떡을 실제 녹이는 것도 혈관 내피세포에 있는 글리칸이 녹이고요. 혈전이 덜 만들어지게끔 잘 흘러가게 하는 것도 글리칸, 혈관 내피세포가 하는 역할이고, 또 염증도 조절하고 혈관벽의 투과성을 조절하는 거, 혈관 활성 물질을 분비하는 거, 이것들이 내피세포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혈관 내피세포를 확대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혈관 내피세포의 맨 끝에 있는 글리코칼리스층인데요. 혈관 내피세포 요것이 그렇게 혈액순환, 염증을 없게 하고 피떡이 안 생기게 한다라는 거가, 그게 너무 중요한 이 과학이 밝혀낸 요즘의 최신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혈관 내피세포를 건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걸로 말이 이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여기서 보면은 충분히 있는 태하고 없을 태하고 이게 다 이렇게 요 혈관 속을 달리는 요 많은 영양소하고 또 노폐물들이 있잖아요. 내가 먹은 지방질 찌꺼기, 단백질 찌꺼기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쭉 흘러가야 돼요. 근데 이게 쏙쏙쏙 들어가면은 이 혈관 밑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염증이 생기면서 부풀어 오르면서 그 다음에 터지게 되는 그런 동맥경화의 상황으로 가버린다라는 거죠. 이렇게 투과성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글리칸층이 여기에 없어서 이게 쏙쏙쏙 장누수처럼 혈관 누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혈관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요거를 충분히 넣어주면은 우리는 이렇게 동맥경화나 많은 어떤 내피세포의 당사자 손상으로 오는 여러 가지 질환 중에서 최고의 질환인 어떤 거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줄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약한 글리코칼리층이 또 약한 내피세포의 기능 저하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올린다고 이 2012년 아티클에서 나온 건데요. 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오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터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혈관 내피세포에서 잘 모르고 글리칸에서 잘 모르면은 정말 이 중요한 이 내용들이 방송에서 아무리 들어도 정말 귀에 들어오지 않고, 내가 혈압이 있네, 내가 당뇨가 있네, 내가 콜레스테롤이 있네 했을 때 내 몸의 혈관의 내피세포에 글리칸이 얼마나 부족해서 이 일들이 벌어졌는가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물도수를 마시면은 얼마나 기쁘게 마실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당사질층이요,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는 원인은 당사질층이 이렇게 손상된 거거든요. 근데 이 당사질층이 왜 이렇게 손상이 되냐? 글리칸이 섭취가 부족하면은 당연히 손상을 더 많이 받고 복구가 안 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일에 그때 똑같이 안 먹고 있을 때 제일 위험인자 1번은요 노화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그냥 이거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나 40대는요 거의 50%나 감소한다고 해요. 그리고 50대는 거의 80% 감소돼요. 그래서 노화가 그냥 여기에서도 이 혈액순환이 그냥 안 돼버리는 상황이거든요. 40대라고 짱짱하게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혈관이 이 정도는 50%나 그러면 우리가 100년을 산다 그러면 반백년을 더 혈관의 구조가 다 망가진 채로 살아가면은 어떤 혈관 질환이 온 채로 살아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단 음식, 설탕 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 그리고 담배 피우는 거, 운동 부족, 또 수면 부족,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탈수의 상황에서 당사층 그리고 칼리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손상을 받고요. 질환으로는 혈압이 있거나 혈당이 높거나 콜레스테롤이나 활성산소나 내가 만성 염증이 많다 그러면은 이런 당사자층 그리고 칼리슨이 파괴가 돼서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떨어져서요. 그것이 우리의 혈액순환 장애로 신호가 옵니다. 다리가 쉽게 경련을 일으킨다든지 피부 트러블이 온다든지 모발이 약해져서 탈모가 진행되는 거지. 아, 난 너무 피곤해. 집중력이 너무 떨어져. 눈에 문제가 생기든지 귀에서 그 청력도에 50대 이후에는요. 청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거의 뭐 50%나 청력이 떨어져 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발기부전이나 또 이렇게 혈관 내피가 망가져 있으면은 이 도들 영역이 혈압이나 당뇨가 쉽게 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의 열쇠는요. 혈관 내피 건강에 달려 있고 혈관 내피 건강은 건강한 칼리슨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의학계 최고의 결과물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글리코칼리슨은 딱 정해진 내가 뭐 이거 딱 먹었다고 이만큼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역동적으로 손상과 회복을 반복을 하는데 특히나 당질 지수가 당분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은 2시간, 4시간, 8시간 만에 싹 없어져요. 다시 이거를 회복하는데 글리코 영양소를 안 먹는 사람, 글리칸을 안 먹는 사람은 굉장히 느리게 되고 회복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글리칸과 항산화 영양소, 필수 영양소를 자주 섭취해서 이 혈관 내피를 건강하게 만들어 갈 때 우리는 건강한 혈관을 가질 수 있고요. 또한 우리 적혈구도 이렇게 글리칸으로 잘 이렇게 쌓여 있어야 잘 구부러지거든요. 이렇게 혈관이 좁아진 혈관, 모세혈관을 이 직경이 더 큰 이 적혈구가 지나가려면 이렇게 접힘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접힌다고 하는데 이 접힘성이 있지 않으면 딱 이게 들어가다 모세혈관이거든요. 이 적혈구고요. 이 들어가다 딱 막혀버려요. 이렇게 구부리고 들어갈 수 있는 이 변형능 이것이 적혈구가 얼마나 싱싱한가 이걸 보여주는 건데 이거 싱싱한 적혈구들은요. 이 글리코칼리슨이 충분히 있어요. 그럼 이게 접힘성이 되게 좋아요. 변형량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구부리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두 가지 조건은 첫 번째 혈관 내피를 글리코칼리슨 단사질층으로 충분하게 쌓아서 거기서 산화질소가 잘 나오게 피떡이 안 생기게 생긴 피떡도 녹이게 염증도 안 생기게 요 많은 굉장히 혈관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해 가면서 그러면 이런 글리칸이 우리 혈관 내피세포의 8가지 그 당사슬을 모두 제공하는 최고의 건강기능식품이 뭘까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 이렇게 설명해 놓고 글리칸이 8개를 글리칸을 먹으라 하려고 했는데 자기는 다 알아서 어디서 먹겠다 내가 먹고 있는 거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다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알려주려고 보다 이제는 챗GPT에 또 물어봤어요. 혈관 내피세포의 8가지 당사슬을 모두 함유하고 있는 최고의 건강기능식품은 그냥 쭉 딱 이거부터 나와요. 메나테크 엠프루투스 합체 요거 딱 나와요. 최고의 건강기능식품 좋아요.
그래서 뭐 이 하나하나 많이 버섯을 먹으라, 뭐 알로에, 호포도 막 나오는데 이걸 다 찾아서 먹든지 최고로 쉽게 먹는 방법은 이거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그렇게 2006년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뜨들어도 자존심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제 당신의 정보는 챗GPT가 알려준다 라고 딱 이렇게 보여줬을 때 얼마나 우리가 나와 나의 가족 건강뿐 아니라 또 이거를 먹게 해야 될 그분들의 건강을 우리가 함께 해나갈 수 있는가. 거기다가 이거를 계속적으로 이거를 먹을 때는요, 사람은 한 번 딱 자극을 주면은 3일 이상 안 가는 것 같아요. 계속적인 자극과 또 꾸준하게 먹을 수 있는 힘은 이거를 뭐 때문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사람과 정보를 공유하는 걸 먹게 하는 것 같고요. 이거를 먹으면서 좀 저렴하게 먹고 내가 이걸로 돈도 벌 수 있다 그러면은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자극 계속 들어가든지 아니면 나중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안 먹어버려요. 그래서 20년 동안 저처럼 이렇게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메나텍의 리더들인 것 같아요. 리더분들 만나면 전부 다 과거보다 더 싱싱한 모습을 보여요. 그 베이스는 뭘까요? 혈관 내피세포의 당사층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부도 더 반짝거리고 주름도 더 없고 더 이뻐 보이고 더 혈관이 깨끗해지다 보면은 저 옛날에 머리가 약사님 그러다가 대머리 되겠어요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그때가 뭐 30대 후반 40대 초 이랬는데도 이게 정수리 부분 탈모까지 진행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더 모발이 더 많아진 거예요. 물론 제가 누구냐 그 뭐지? 뭐냐 대단하다고 머리 선전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지? 어쨌든 그 배우들 그런 어떤 모발같이 그렇게 막 찰랑찰랑하지는 않으나 맞아요. 전지현처럼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건강은 완전한 혈액순환에 달려있는데 우리가 건강한 혈관 관리의 방향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혈액순환 시켜야 돼 이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혈관 내피세포가 너무 중요하더라. 그리고 방송에도 혈관 내피세포 엄청나게 얘기 많이 해요. 그거 다 한 번씩 보면은 와 혈관 내피세포 이렇게 중요한데 그런데 혈관 내피세포에 당사슬이 있다라는 거를 방송에서 아직까지 얘기를 못해요. 어디에? 아까 밑에 보여주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혈관 내피세포는 당사슬이 덮여 있다. 그것이 혈관 관리의 방향이고요. 또 하나는 깨끗한 혈액이 그 혈관을 달리는 깨끗한 혈액에 노폐물도 산화된 지방도 호모시스텐이 최소한으로 있었을 때 그때 완전한 혈액순환에 도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제대로 해주는 것이 글리칸 클린이 최고의 방법이고요. 한두 번은 이거를 해나가면서 우리가 꾸준히 또박또박 글리칸 제품이나 또 글리칸이 베이스로 있는 우리의 항산화제 AO나 항염증 영양소나 또 필수 영양소들을 꾸준히 섭취해 가면서 우리의 완벽한 혈액순환에 도달해 가는 게 정답의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저는 글리칸 클린을 했을 때 제가 한 2012년 정도 했을 때요. 그때 클린을 처음 하고 제가 아는 원장님께 클린이 정말 저기다가 엄청나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원장님께서 얼마나 그래 혈관이 깨끗한지 보자. 클린을 했으면 깨끗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손가락 모세혈관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손가락 모세혈관 검사를 하면은 이것이 얼마나 혈관이 깨끗하고 혈류가 얼마나 잘 도는가를 또 간접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정상적인 모세혈관은요 이렇게 머리핀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제 혈관을
측정했을 때 이렇게 머리핀 모양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또 원장님께서 제가 오랫동안 이게 이 많은 사람들을 모세혈관 검사를 했을 때 이렇게 교과서 쪽으로 머리핀 모양 나온 사람 당신이 처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클린을 하고 했을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의 혈관은 그 당시엔 저는요 혈관 내피세포를 몰랐어요. 혈관 내피세포가 요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내가 그래 노폐물 없앴어 그러면 내 혈관 좋아졌겠지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글리칸이 들어가서 혈관 구조물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산화질소를 만들고 피떡을 없애고 염증을 없애고 그러다 보니까 혈관 하나하나가 제대로 뚫리고 제대로 가야 할 곳에 제대로 가다 보니까 나의 모발도 나의 피부도 나의 뇌도 나의 눈도 나의 근육도 훨씬 더 과거보다 건강한 상태로 바뀌어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오늘의 저희 모습을 보면서 알아봐 주시고 많은 분들께 제대로 전달해서 우리의 혈관을 지키는